진짜 많은데요. 일주일이지만 에피소드가 진짜 많아. 제가 있는 곳은 캘거리라는 지역이고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캘거리가 어딘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캘거리가 어딘지 몰랐고 제 주변에서 이제 캐나다 간다 하면 다 어디로 가? 밴쿠버? 토론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캘거리 이러면 순간 동공이 다 흔들리시면서 캘거리? 막 이런 창피해가지고 창피하다기보다 괜히 영어하는 게 떨리잖아요. 왜냐면 제가 문법을 막 완전 100% 일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마음으로는 당연히 알고 있지. 막 근데 뭐 니네도 한국말 못하잖아. 실제로 집주인이 그랬거든요.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 한국에서 배웠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따지면 영어가 모국어니까 우린 게으른 거야. 막 영어를 한다는 이유로 게을러 막 이러면서 전 세계가 영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를 안 다른 언어를 배우지 않는 노력을 안 한다면서 그렇게 따지면 되게 한국인들이나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친구들은 참 부지런하고 대단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그 마인드를 항상 장착해야 되거든요. 나 영어 못하는데 어쩌라고 나 이제 배웠는데 뭐 나는 모국어가 한국말이란 말이야. 너 한국말 못하잖아. 이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방금 똑같이 찍었는데 방금 밥을 먹고 와가지고 거의 무슨 여기 소스 렌치 소스가 막 묻어있는데 모르고 촬영을 해가지고 다시 재촬영을 해봅니다. 일단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카페에 모든 정보가 나와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치만 간단하게 들어온 지 11일차,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지 11일차 따끈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도움이 될 것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나이는 나이 할 말 많지만 저는 어쨌든 한국 나이로 29살입니다. 29의 워홀이라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 항상 인생은 제 뜻대로 되지 않음을 또 한 번 알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여러 상황들이 열려서 정리가 될 건 정리가 되고 또 열릴 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시즌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이 때문에 되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사가 안정적인데 이걸 나가도 되는가 막 이렇게 여러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고 저 또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더 마음이 많이 기우는 쪽,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마음이 조금 극명하게 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내가 이걸 두려워서 하지 않는 거라면 단지 이게 하고 싶으나 두려워서 하지 않는 거라면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안 가도 그만, 뭐 가도 그만 이런 진짜 단지 이러한 문제라면 조금 더 삶을 좀 깊숙이 대화하시면서 결정하면 되는? 저 또한 되게 오랜 시간을 고민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도 뭐 고민을 한 거라고 치면 저도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으니까요. 거의 찐 막차, 거의 막차로 나오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가고 싶은데 두려워 이러면 저는 무조건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과정이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무슨 절차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러한 거는 진짜로 이 카페를 보고 전부 참고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캐나다 워홀러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예정 중이신 분들이나 모두 다 이 카페를 이용하셨을 테니 여기를 꼭 참고해 주시고 디테일한 걸 원하시면 제가 찍어볼 수 있겠지만 저보다 정말 디테일하고 생생한 후기들과 깔끔한 정리 이곳에서 보실 수 있답니다. 너무 홍보하는 사람 같네요. 홍보 맞습니다. 거의 뭐 여기서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합격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고 뭐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가졌는지 정도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1월 말부터 3월 초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날짜에 신청을 했고 요 날짜에 확정을 받았고 그리고 요 날짜에 최종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들어올 때 관광비자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보통 제가 요날 신체 검사를 하고서 요날 바이오메트릭스라고 지문 등록하는 것까지 하고서 최종까지 보통 저는 되게 빨리 신청하고 빨리 합격을 받고 좀 초반 멤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한 길게 잡아도 그 최종 합격까지 2주면 나올 거 3주? 넉넉 잡아 3주면 나오겠다 했어요. 왜냐면 저랑 바이오메트릭스를 같이 같은 날 하신 분들도 3월 초에 다 나오시고 이래서 넉넉 잡아 3월 8일이면 그 전주에 최종 합격 받고 그 다음 주에 나가면 되겠다 막 이러면서 룰루랄라 막 이러면서 3월 8일에 비행기를 끊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공유를 드립니다. 3월 8일 비행기를 미리 끊어놨습니다. 최종 합격을 받기 전에요. 당연히 최종 합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앞불싸. 제가 시작을 했을 때 되게 빠른 시간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뒤로 신청자가 급증하고 신체검사 바이오메트릭스가 쭉 증가하면서 일 처리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첫 주가 지났는데 합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카페를 막 엄청 찾았어요. 나 같은 경우 이런 걸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했지? 막 이러면서. 근데 관광비자로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플래그폴이라고 해가지고 국경이나 미국을 여행한다면 들어와서 다시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귀찮아 막 이러면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홀로 바로 들어가고 싶어. 1년 깔끔하게 살다가 다시 오고 싶어.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막 했었는데 안 나와. 그래서 카페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 막 밑에 댓글 달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막 이렇게 해서 연락이 닿은 분이 계셔요. 너무 감사한 분이고 지금도 가끔 연락 주시는데 저랑 이제 주는 다르지만 되게 너무 감사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보다 한 4일, 5일 먼저 출국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3월 8일 출국인데 3월 8일 아침에만 워킹홀리데이 비자 확정을 받아도 최종 합격을 받으면 나는 워홀로 간다. 왜냐면 저는 저녁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3월 5일, 6일쯤 되니까 약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돌리는 긍정 회로가 있어요. 제 뇌속에. 그래서 오히려 좋아. 다 뜻이 있겠지. 내가 29에 워홀인 갈 줄 알았니?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관광비자로 들어가기로 마음에 한 90% 정도는 마음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관광비자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꼭 리턴 티켓이 필요해요. 리턴 티켓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티켓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불법 체류자인지 뭔지 이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리턴 티켓이 꼭 필요한데 문제는 취소 수수료가 있어요. 여기서 왕왕 꿀팁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혹 관광비자로 미리 들어오시고 나중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오픈하실 경우에 아시아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 대한항공을 이용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비싼 티켓 있어요. 200 얼마, 300 얼마짜리. 근데 그거는 취소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어가지고 나중에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건 왕꿀팁이죠. 다른 일반 좌석들은 취소할 때 취소 수수료가 붙어요. 그게 또 아깝잖아요. 나 워홀 간칭 돈 많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저도 이거를 그분한테 이제 정확히 이렇게 스크린샷까지 찍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예은님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방법 똑같이 들어왔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내려주신 따스한 마음을 또 저도 쉐어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나 혹시 관광비자로 먼저 들어오셔야 해서 리턴 티켓을 증명해야 하시는 경우에 저같이 취소 수수료가 아까운 경우에 사실
티켓을 대여해주고 티켓 렌탈 홈페이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좀 무섭고 약간 좀 티켓을 어떻게 렌탈해줘? 그거 걸리면 막 또 철컹철컹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괜히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제가 쫄보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당당히 큰돈이지만 눈 딱 감고 일주일 후에 환불이 되리라 막 이러면서 수수료가 없는 비싼 좌석을 구매한 다음에 캐나다에 돌아와서 취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은 경우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입국 심사 썰로 한번 넘어가서 보자면 제가 입국 심사 썰이 상당히 퍼니하고 그랬는데요. 저한테는 퍼니하지 않았으나 입국 심사할 아저씨가 퍼니하다고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래서 나 관광으로 갈게 이러면서 이제 막 짐도 챙기고 리턴 티켓도 결국에 그 전날에 막 구매하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올 때 필요한 서류들 체크해가지고 들어왔는데 한국 출발 밴쿠버 경유 캘거리 도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짐은 안 찾아도 됐었거든요. 여러분도 에어 캐나다를 이용하시면 한국에서 출발하고 캐나다까지는 그냥 어디 지역으로 가시던지 원웨이로 붙여줍니다. 짐을. 따로 저희가 중간에 찾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경유 시간은 여러분들 카페에서도 진짜 많이 말씀하시는데 경유 시간이 1시간 반 막 이렇게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 4시간 40분이니까 진짜 막 널널해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전혀요. 그냥 가서 조금 멍 때리고 커피 한 잔 사먹고 15분 있다가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또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경유 시간은 최소한 전 2시간 이상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밴쿠버에서 그 아저씨들이 있어요. 이렇게 멋진 까만 색깔 옷 입고 막 키 크고 막 여기로 오세요 다음 사람 말 하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그 아저씨들 되게 나이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여행 온 사람들은 되게 막 가볍게 막 보고서 have a nice trip 이렇게 해주는데 저한테는 갑자기 너 워킹홀리데이 뭐 한 적 있어? 뭐 이러는데 그 카페 워홀 카페 보면 관광 비자로 먼저 들어갈 시에는 워홀 비자를 받았다는 것과 워홀 관련된 건 얘기하지 않기를 좀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냐는 건지 아니면 너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 위해 트라이 했다냐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이제 확정 받았니? 이렇게 알아듣고 근데 갑자기 저는 안 보내주고 넌 저기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막 또 그 플라스틱 판때기 앞에 거기 갔죠. 거기 아저씨가 얼굴은 웃지 않지만 자꾸 저한테 막 안녕 이렇게 해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막 어떤 사람을 또 만나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저한테 와서 너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은 적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 최종을 자꾸 말하는 건 줄 알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사는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걸 신청한 것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러면서 처음에 저는 최종을 못 받았으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래요. 저한테 막 엄청 이런 거 저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캘거리로 가? 캘거리 아는 사람 있어? 캘거리에서 어디서 살 거야? 왜 캘거리야? 어학원 뭐 다닐 거야? 그래? 너 홈스테이 할 거야? 집 주소 말해봐. 뭐 집 주인이랑 뭐 다 대화한 거 있어? 있어! 이러면서 그냥. 근데 여러분 웃으면서 무섭지 않아. 그래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있지 잠시만 이러면서 보여주고 그랬어요. 자꾸 하다가 근데 너 진짜로 워킹홀리데이 합격 최종 합격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답답하니까 나 지원은 했어. 그치만 아직 최종 합격 못 받았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상하다. 왜 근데 난 너가 합격했다고 뜨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인의 눈치 저도 눈치로 갑자기 뭔가 머리에 샥 지나가는 게 있어. 혹시 내가 비행기에 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때 최종 합격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G메일을 구글 메일을 빨리 들어갑니다. 봤는데 뭘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하나 상태가 업데이트 됐을 때 서류를 제출하고 하여튼 뭐가 자꾸 뭐가 바뀌었을 때 항상 메일에 뭐가 바뀌었어라고는 오진 않지만 이렇게 뜨잖아요. 뜨거든요.
그래서 너의 상태가 뭐 변화가 있다. 근데 나 변화 받을 거 딱 2가지였어요. 최종 합격 아니면 리퀘라고 해가지고 리퀘스트. 너 서류 이거 모자르니까 다시 내. 근데 뭔가 이 아저씨가 그런 거 보니까 합격이 된 거 같은 거죠. 근데 비행기에서 합격이 나올 줄 누가 알았어요? 아셨어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혹시 하면서 이제 그 메일을 혹시 나 비행기에 있을 때 나온 게 아닐까? 나 이런 메일을 받았어. 이랬더니 갑자기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드디어 이 자기의 그런 물음표가 해결이 됐다는 그런 느낌으로 어쩐지 너 합격이 된 것 같아. 너 하늘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이제 나 몰랐다. 나 이제 알았다. 나 메일 지금 봤다.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웃으시면서 참 퍼니한 그런 일이야. 나도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어 이랬는데 이제 속으로 그 사람이 fun이라고 하니까 나 장난치는 고양이잖아요. 영어를 막 100% 못 알아들으니까 fun이구나. 나도 fun이야. 근데 속으로 뭐가 fun이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땀 그때부터 막 나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갑자기 오케이 너 워킹 홀리데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오늘부터 워킹 홀리데이 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너 왜 합격됐는데 워킹 홀리데이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나 지금 이렇게 된 줄 모르고 여기 여행 비자로 왔고 바로 오픈하는 건 좀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래? 그러면 너 저기 워홀 심사 받는 저기 입국 저기 심사 받는 데 가가지고 너의 상황을 한번 설명해 이러는 거예요. 속 편해 아주. 나는 막 속이 막 핵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워홀러 분들이 복심사 거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제 순서가 돼서 일로 와 이래서 갔는데 딱 보고 하려고 해서 제가 이제 나에게 롱 스토리가 있어 한번 들어봐 줄래?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비행기에 있을 때 합격이 된 줄 누가 알았겠니? 또 너 알았니? 난 몰랐다. 이렇게 말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래서 평면적인 문장으로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말면서 저 막 고민을 좀 하다가 뭘 원하니? 이래서 나 고민을 했어요. 제가 사실 저는 워홀 비자를 열어도 되는 상황이었고 안 열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관광 비자로 들어오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뭐 이렇게 또 긍정회로 막 또 돌려가지고 일단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열지 않고 이제 관광 비자로 열겠다 했더니 그쪽에서 좀 고민을 하더니 그래라 뭐 너 한국 다시 갈 거니 확실히? 캐나다 다시 올 거니 확실히? 잘 이야기가 돼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나중에 여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국 심사가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입국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밴쿠버에서도 그 짐 검사를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 시간 많아 천천히 가야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쉬다가 나 뭔가 안 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막 뭘 빼먹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막 가서 나 이거 티켓은 있는데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물어봤더니 너 이제 저기 검사하는데 가가지고 짐 검사해야 돼. 이래서 내가 핵 하면서 후다닥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모두 생각하셔서 경유 시간은 최대한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게 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별 탈 없이 캘거리로 잘 들어와서 캘거리에서 짐 잘 찾고 그리고 홈스테이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잘 픽업 도와주셔서 홈스테이 집까지 잘 왔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공유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저는 지금 일단 거의 2주가 돼가는데 시간이 진짜 빠르다라는 것을 또 느끼고 있고 특별히 뭐 상관없는데 하루에 뭐 10,000보에서 20,000보 정도 걸어 다니고 있어요.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니라 여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캘거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캘거리가 근데 생각보다 됐다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역 이동이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두고 염두를 해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즘은 좀 돌아다니고 있고 사실 다음 주부터 어학원을 다니지 않을까 싶고 한 달 채우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열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국경을 가서요. 근데 어학원이 진짜 비싸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을 진짜 끝까지 했어요. 어학원 하는 게 맞나? 근데 이제 어학원을 하는 이유는 친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리고 사실 한 달 배운다고 언어가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느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면서 친구 사귀고 또 여러 가지로 재밌게 놀러 다니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도 지난주 주일은 이제 여기 홈스테이 패밀리가 다니는 교회를 갔었는데 내일은 한인교회를 가려고 하고 있고, 제가 우연히 들어간 우연이 없지. 제가 들어간 거기가 갑자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원하던 거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외국인과 함께 예배하는 걸 되게 꿈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크게 요란하지 않은 그런 잔잔한 찬양을 듣는데 막 진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화요일은 거기 영어덜트 월십 나잇을 가보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인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떨립니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응원 필요합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보면서 처음부터 막 뭔가 크게 영어를 많이 할 수 있고 영어를 많이 하는 상황에 놓여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여기는 저희는 캐네디언 홈스테이여서 한 층만 올라가도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진짜 용기 내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는 거 알고 있고 장만 맨날 보고 막 그러니까 약간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거를 후회가 아니라 계속 되짚어보는 시간이 돼요.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 안 하나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자꾸 넘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제 이렇게 난 어떻게 못할 것 같아. 하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여기서 뭐 돈만 쓰다가 가면 진짜 한국에 가서 내 자신이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루하루 넘어가면서 조금씩 공부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새삼 20대 마지막 29에 나와도 이렇게 고민과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데 보통 5월은 20대 초반이 많이 오잖아요. 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진짜 20대 초반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대단하고 괜히 자랑스럽고 이 애준마 마인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제가 맨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고, 날씨가 너무 좋다고 들었어요. 삶에서도 따뜻한 일이 많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순전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Have a nice day.